안녕하세요. 연애버릇 여든까지 달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칭찬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할게요. 먼저 좋아하는 꽃 있으세요? 생화를 보게 되면 그 여린 그 줄기에서 이렇게 때가 되면 형형색색의 꽃이 피어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계절마다 각기 다른 꽃이 피는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또 꽃마다 그런 향기가 다 다른 것도 신기하고, 물론 뭐 정성스럽게 가꿔야 되고 시간적인 투자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수고로움이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더 예쁘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좋아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좋아는 언뜻 보기는 예뻐요. 근데 좀 그 이쁨을 흉내낸 것 같은 그런 그 느낌 때문에 이렇게 감정이 그 이상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칭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칭찬인 경우에는 어떤 이에게는 내적 동기부여가 되어서 새로운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힘이 되기도 하고요. 또 평생 간직하고 싶은 그런 또 말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또 행동의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부정적인 그런 그 좋지 않은 칭찬 같은 경우에는 상대에게 오히려 반감을 주기도 하고요. 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격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 칭찬에 대해서 상당히 미숙함을 보이세요. 근데 칭찬이라는 것 자체가 공감하고도 연결이 돼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공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공감이 되어야 칭찬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고 또 마음을 알아주고, 이제 그러한 거는 바로 상대에 대한 어떤 그 배려나 존중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것이 밑바탕이 되어야 상대에 대한 공감적 관심을 또 갖게 되는 거고, 그래야만이 진솔하고 구체적인 그런 칭찬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애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 보면은 칭찬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강하신데 상대에게 하는 칭찬은 상당히 미숙함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칭찬의 욕구가 얼만큼 강하냐면, 그 갈증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이분들은 꾸정물도 마다하지 않고 마실 분들이에요. 그 정도로 상당히 강한 욕구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애정 공세를 펼 때 가만히 보시면요, 상대에 대해서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 가지고만 칭찬을 하세요. 바로 이분들이 칭찬하실 수 있는 그 한계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 뭐 예뻐, 멋있어, 대단한 것 같아, 난 이런 사람 처음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멋있어? 나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이분들 말 못하세요. 그냥 내 느낌이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이렇게만 얘기를 하죠. 네, 경계선 인격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솔하고 구체적인 그런 그 칭찬을 잘 못하세요. 그런 거에 대한 미숙함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대부분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상대에게 필요한 칭찬이 어떤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아. 칭찬을 하고 싶어도 좀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도 난 그 방법을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칭찬이라는 거는 바로 내가 느끼는 마음, 그리고 상대를 내가 쭉 관찰해 오면서 관심 있게 내가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래서 좋아 보였던 점, 내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좀 존중감이 생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배우고 싶다, 이러한 거를 내가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마음을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좀 구체적이고 진솔한 그런 그 칭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이는 외현적인 거 가지고 칭찬하는 거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런 거에 있어서 좀 틀에 박힌 듯한, 그리고 또 너무 형식적인 그런 칭찬이 되기가 쉬워요. 그런 거는 한 번 정도로 끝나는 거지, 상대와 어떤 그런 그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 인격이신 분들이 자기애적 인격인 가진 이제 남자친구분이나 남편을 갖게 되었을 때는 그렇게 그럼 좀 틀에 박힌 듯한 형식적인 그런 칭찬을 하게 돼요. 근데 뭐 처음에는 그게 먹히는데 이제 내 칭찬에도 내성이 있다 보니까 받는 이도 칭찬에 대해서 내가 칭찬받았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고, 하는 입장에서도 계속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거에서 짜증이 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자기애적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만족한 모습을 보이니까. 근데 그게 습관화되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상대가 보이는 모습을 인해서 본인들이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안 그래도 경계선 인격이신 분들이 가슴 안에 이게 시커멓게 이렇게 숫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유아적인 그런 그 칭찬을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에 본인들도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이 숯덩어리가 이게 막 단단하게 굳어서 활성탄이 되어요. 가슴 안에 꽉 짓누르고 박혀 있는 거죠. 그래도 뭐 이 가정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 인간으로 인해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냥 참아내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공감과 칭찬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부 생활이나 뭐 연인 그 관계에 있어서도 칭찬이라는 것이 때로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너무 칭찬을 남발하게 되면요, 그 효력도 약해져요. 그만큼. 그리고 아이에게 하는 칭찬과 어른에게 하는 칭찬은 또 다릅니다. 근데 자기애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 유아적인 그런 칭찬을 많이 요구를 하죠. 내가 오늘 이렇게 입었는데 왜 아무 말 안 하지?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이런 걸로 이분들은 토라지고 삐치고 그런 감정을 쌓아두었다가 한꺼번에 뻥 하고 터뜨려요, 이분들은. 근데 갑자기 이렇게 터뜨리는 거라서 당하는 입장에서는 잘 모릅니다. 왜 저러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저 그냥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 이분들은 그런 마음을 쌓아두었다 터뜨리는 거예요. 특히나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본인들이 그런 요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가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뭐 독심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또 경계선 인격이신 분들, 여자친구분들은 또 알아요. 뭘 원하는지를. 근데 그동안 그렇게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보다가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러는 거구나. 내가 그 말을 안 해서 그러는 거구나. 하게 되는 거죠. 뻥 터트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넌 내가 우습지? 넌 나한테 관심이 없어. 넌 내가 병신 같지? 넌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에 대한 가치를 너는 몰라. 뭐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런 화를 키워놨다가 터트리는 걸로 본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그런 거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애적 인격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그 연인 관계에서도 권태를 잘 느끼기 때문에 상대가 칭찬을 아무리 해주고 관심을 많이 보이고 또 어떤 사랑을 준다 하더라도 이분들은요, 만족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가족이나 연인보다도 주변 사람들한테 더 잘합니다, 이분들은. 그분들한테 받는 관심, 그분들한테 받는 칭찬,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더 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면 호인이고 세상 자상한 사람이고 세상 좋은 사람인데 집에 들어오면 개차반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걸 먼저 찾는 거죠. 그래서 내 연인보다도 1순위는 항상 주변 사람, 내가 아는 지인. 그래서 뭐 가족이나 연인 같은 경우에는 내팽개쳐두는 경우가 많죠. 자기애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뭐 주로 하시는 말씀들이 그런 거예요. 나 잘했지? 나 그때 좀 멋있지 않았어? 이런 말 잘하고. 근데 그렇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보이는 게 시기 질투가 많으십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상대가 잘 되는 거, 내 연인이더라도 상대가 잘 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시기 질투가 심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진솔한 칭찬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상대가 잘해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그건 거죠. 좋겠네. 잘했어. 이 정도예요, 이분들은. 근데 그 말에는 이제 부러움이 있는 거고, 그 부러움 속에서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 지금, 나는이라는 게 상당히 강한 거죠. 정말 우스갯소리로는요, TV를 보면서도 TV 연예인을 보고, 정말 잘생겼다. 이런 말만 해도 상당히 싫어합니다. 저 사람보다 네가 훨씬 더 잘났어. 저 잘생겼어. 네가 더 똑똑해. 이런 말을 해주길 바래요, 이분들은. 근데 본인들이 칭찬받을 거리에 대한 거를 하지 않고도 이분들은 칭찬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당히 유아적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서도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좀 관심을 받아야 되고, 시선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거에서 또 욕구가 좀 강하죠. 근데 본인들은 뭐, 난 그렇지 않아. 나는 관심 없어. 다른 사람들은 시선에도 나는 관심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습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하실 때는 5살 정도 된 남자아이를 하나 내가 키우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아틱하고 그 정도로 미숙함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자, 이번 영상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